레이디움이 나락을 갔습니다. 이게 나 펌프펀이 자체 AMM을 테스트한다는 소식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에 바이낸스가 마켓메이커 윈터뮤트를 통해 대량의 솔라나를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지하실을 뚫으려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도로 떨어질 만한 이슈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M이란 자동화 마켓 메이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직접 주문을 넣지 않고도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우리가 CEX에서 코인을 거래할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문을 넣고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체결되는데요. 탈중앙화거래소 덱스에서는 이러한 전통 방식이 아니라 AMM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MM은 사람 대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격을 정하고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서 바로 거래를 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누군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흥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가격표가 있죠. AMM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사고 팔 가격을 일일이 정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이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서 가장 유명한 가격 결정 공식이 있는데요. 바로 X 곱하기 Y는 K라는 공식입니다. X는 한 종류의 토큰 개수, Y는 다른 종류의 토큰 개수, K는 변하지 않는 값 상수입니다. 즉 유동성 풀에서 한 토큰의 수량이 줄어들면 다른 토큰의 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 USDT 풀에서 사람들이 이더를 많이 사면 이더의 개수가 줄어들고 가격이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펀은 주로 민코인 및 신규 코인의 초기 유동성 제공과 펌핑 구조를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체 AMM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풀을 직접 관리하여 더 많은 수익 창출. 레이디움에 지불하는 AMM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것 같습니다. 본딩 커브에서 나오는 수수료만 해도 엄청날 테니까요. 두 번째, 코인 런칭 프로세스 최적화. 레이디움의 도움 없이 쉽게 코인을 발행하고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을 더 쉽게 컨트롤 가능. 요새 자주 나오는 펌프앤덤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의 덤프를 베스팅을 통해 막는다면 좋겠네요. 네 번째, 토큰 출시와 그 토큰의 가치를 향상. 펌프펀 토큰이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높아지면 펌프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펀이 자체 AMM을 만들고 독립적인 유동성 풀을 운영한다면 기존 솔라나 덱스들이 유동성을 잃고 거래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라나는 디파이보다 민코인이 주력인 만큼 레이디움이나 오르카에서 거래되던 신규 토큰들이 더 이상 기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솔라나 네트워크 전체에서 디파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밈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솔라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토와 솔 레이어가 풀어주려나? 레이디움은 솔라나 덱스 거래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특히 밈코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매사리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디움의 월간 거래량 1246억 달러 중 밈코인이 약 6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확인해보니 레이디움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최근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펌프펀의 토큰 거래량은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밈코인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레이디움 거래량에서 펌프펀 관련 거래가 약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펌프펀이 레이디움의 다른 덱스에도 유동성을 분산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럼 레이디움의 1년간 수익에서 펌프펀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레이디움의 주요 수익은 거래 수수료와 유동성 공급 보상이고 2024년 11월 기준 레이디움의 주간 수수료 수익은 약 6,900만 달러, 연간 약 3.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펌프펀의 영향력은 30에서 40%니까 약 1억에서 1억 4천만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영향력이 엄청 크지만 레이디움 플랫폼의 즉각적인 붕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5년 예상 수익을 찾기가 어려워 2024년 자료로 먼저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2025년 예상 수익으로 치환하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활용될 지표는 ROI, 통상 10에서 20으로 반영하는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10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간 약 3.59억 달러 기준 ROI 10을 적용하면 35.9억 달러, 유통공급 약 2억 9천만 개를 나누면 계단 가치는 12.34 달러입니다. 그런데 펌프펀으로 인한 수익 감소 추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연간 2.15억 달러에서 2.51억 달러 정도로 추정. ROI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통공급량으로 나누면 7.4 달러에서 8.64 달러입니다. 신기하게도 올해 최고점은 8.7 달러였는데요. 위의 내용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리한 자료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 아시죠? 그것은 바로 2025년 레이디움의 예상 수익입니다. 자료를 더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디파이라마를 봤을 때는 펌프펀의 수익을 제외하면 1억 달러가 약간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레이디움의 가치는 3달러 초반이 됩니다. 물론 저보다 똑똑한 매살이나 다른 크립토 리서치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도가 높기에 저도 찾아보고 추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코인을 분석하면 적어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이든 다른 자산이든 저렴할 때 사는 것이 정석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법을 공유드릴 예정이며 영상에 나온 레이디움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샘플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레이디움의 예상 가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코인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기에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